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은빛지성 7편, 순주와 함께하는 AI 놀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손주들이 AI, 인공지능이죠. 이걸로 어떻게 좀 더 재밌게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AI 배우세요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걸로 세대 간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놀이들이 있고 또 이게 얼마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료에서 제가 딱 보니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AI 놀이가 세대 간의 어떤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 점이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같이 게임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공통 언어라는 표현이 핵심인데요. 이게 단순한 오락, 게임, 이걸 넘어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진 어떤 삶의 경험이나 따뜻한 감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손주 세대는 또 디지털에 익숙하고요. 이 되게 다른 두 세계를 AI라는 도구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그냥은 하기 힘든 상상력 자극도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 생각도 나누게 되고요. 아, 네, 그런 소통의 장이 열리는 거죠. 단순 기술 활용이 아니라 이게 정서적인 교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냥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들이 소개됐어요? 혹시 너무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전혀요. 아주 쉽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크레용 AI, 영어로는 크레용 AI인데요. 이런 도구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피아노 치는 토끼,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문장을 딱 입력하면요. AI가 그걸 그림으로 뚝딱 만들어줘요. 네, 문장만 넣으면요. 와, 네. 심지어 이게 무료고 회원가입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문장만 넣으면 그림이 나온다니. 저도 지금 당장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그럼요. 글쓰기 좋아하시면 챗 GPT 같은 걸로요. 손주는 이야기 줄거리를 쫙 만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등장인물 성격이나 결말을 딱 정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협업하는 거네요. 네, 그쵸. 아니면 우리 가족 이야기 이런 주제로 사건 만화 같은 거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토리보드 히어로 같은 도구도 있어요. 이것도 AI가 장면 구도나 대사 같은 걸 좀 도와주거든요. 훨씬 쉽죠? 오, 만화까지요? 네. 그리고 한국어로 좀 편하게 즐기고 싶다 하시면 플레이 AI 퀴즈봇이라고 있는데 이걸로 퀴즈 대결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거예요. 진짜 다양하네요. 근데 아무리 쉽다고 해도 어르신들 중에는 처음엔 좀,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네. 아주 실용적인 조언들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다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역할을 좀 나누는 게 좋다고 해요. 역할을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은 오늘은 우리 뭘 그려볼까? 이렇게 놀이 주제를 정하시거나 아니면 다 만든 그림 제목을 멋지게 지워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손주가 옆에서 기기 조작이나 입력 같은 걸 돕고요. 아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번에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거예요. 한 15분, 20분 이 정도로 짧게 대신 자주 하는 거죠. 아, 짧게 자주, 부담 없이. 네, 그래야 즐겁게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좋겠네요. 자료 보니까 대화 유도 질문 예시 같은 것도 있던데요. 이 그림 제목은 뭘로 할까? 라든지, 주인공 이름을 우리 강아지 이름으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요. 단순히 그냥 도구 사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기술은 그냥 도와주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함께하는 과정, 그 대화죠. 그래서 완성된 그림이나 이야기를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프린트해서 작은 동화책처럼 만들어 보는 거, 이런 활동도 추천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만든 걸 보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 시간 자체가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과물을 같이 보고 간직하는 거. 정말 의미 있겠네요. 혹시 실제 사례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초등학생 손자랑 AI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 기계 다루는 걸 되게 어색해 하시고 좀 무서워하셨다고 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손자가 옆에서 하늘을 나는 강아지 이렇게 문장을 입력했는데 진짜 귀여운 강아지가 하늘을 나는 그림이 창 하고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할머니가 너무 신기하고 웃겨서 손자랑 같이 막 박장대소를 하셨대요. 네네. 그 뒤로는 이제 재미를 붙이셔서 매주 손자 오면 같이 그림 만들고 이제는 이걸 모아서 우리 집 이야기 그림책 만들어야겠다 이런 포부까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처음에는 좀 두려움도 있으셨겠지만 결국 AI가 할머니께 새로운 즐거움, 또 자신감까지 준 거네요. 그렇죠. 이 사례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 첨단 기술 이게 아니고 함께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AI가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또 실현하는데 아주 쉽고 재미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르신들께는 새로운 활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AI가 생각보다 훨씬 더 쉽고 친근하게 우리 곁에 와 있고 특히 이게 세대 간의 소통이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정말 멋진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술 숙련도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함께 웃고 즐기는 그 경험 자체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예시들처럼 정말 부담 없이 한번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나 끈끈한 유대감 같은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함께 만든 그림이나 이야기 같은 디지털 창작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한 번의 재미있는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지속적인 가족의 소중한 추억 또는 뭐랄까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가족 전통 이런 걸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마침 이 자료 다음 편에서는 AI로 사진이나 목소리, 일기 같은 추억을 더 깊이 기록하는 방법을 다룬다고 하니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다음 편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